어서 오세요. 예수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실은 그 예수회가 말이에요. 그 세계화주의잖아요. 교황은 오히려 이제 사회주의적인 개념을 갖고 있고요. 왕족은 이제 민족주의고 우리가 천년대의 경험을 봤지만은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하고 교황이랑 대판 싸웠잖아요. 그 교황은 세계화주의를 지향했고 그 교황청이죠, 바티칸. 그리고 그 왕은 민족주의를 지향했죠.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 뭐 천년의 정치학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흘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뇌를 받았냐면 민족주의가 전체주의라고 뻥을 쳤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세계화주의가 진정한 전체주의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뭐 백신 사태며 뭐 이런 모든 걸 다 보면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에 벌어진 전체주의적인 문화가 전 세계를 아주 새카맣게 덮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에도 이제 그런 개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세계화주의자들이 지금 승리를 했는데요. 뭐 완전한 승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승리를 했는데 이게 승리가 당한 거죠. 승리한 게 아니라 승리를 당한 거야. 왜? 우리가 동의해줬거든. 이 세계화주의자들이 이제 유대인, 예수회, 프리메이슨, 민주공화국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지지하는 사람들이 세계화주의를 같이 지지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철학이 뭐냐면 자유주의, 자연주의, 상대주의예요. 이게 모두 유대인의 철학이고 이 프리메이슨의 철학이고 민주공화국의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받아들인 거예요. 세계화주의자들이 승리를 하도록. 그러니까 경기 승리했잖아요. 유대인의 그 관한 그 인문학 서적 조금만 읽어보면 유대인의 철학이 얼마나 지금의 민주공화국의 철학을 만들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것이고 또 유대인 옆에 붙어있는 세계화주의자를 승리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자유 없는 자유, 진실 없는 상대주의,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제거시켜버리는 유물론과 경험주의 이런 게 뭐 죄다 근대성 이름을 들고 프리메이슨과 그 예수회 그리고 또 뭐야 유대인들의 철학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그 1773년 자신들을 파문했던 교황을 암살해버리고 예수회가 잠적을 했다는데 뭘 잠적을 해? 안 했어요. 그 당시 러시아하고 하노버 공국에서 예수회 사람들 도망치지 말고 우리나라로 와서 교육해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수회가 교황청으로 쫓겨났으니까 적의 적은 자기 그거잖아. 그 예카테리나 2세 같은 이제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는 이제 독일 개신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허용을 해준다는데 미쳤어? 예수회는 세계화주의자예요. 왕정 밑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들어갔느냐? 같은 세계화주의자 집단인 프리메이슨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응? 프리메이슨으로 마구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폐지된 지 3년 정도 돼가지고 예수의 잔당들이 독일에서 한 세 개 정도의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조직이 바로 일루미나티예요.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이제 처음 한 5, 6년 동안은 그 예수와 똑같은 조직을 가지고 예수와 똑같은 목표를 갖고 일을 하고 있다가 1782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이 프리메이슨과 동맹을 합니다. 유럽 프리메이슨과 동맹을 하게 되고 또 유대인을 자유입회시켜버렸어요. 처음에는 좀 주저주저 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서구 지식사회에 들어가서 선생도 하고 있었고 유대 계몽주의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루미나티가 1785년 바이에른 정부에 의해서 해체가 돼버렸죠. 해체되니까 더 커져버렸어. 네? 1년 만에 프랑크푸르트로 본부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비밀리에 조직을 운영하는데 이 조직이 어디 휘하로 들어갔냐면 로스차일드하고 오펜하이머, 베르타이머 은행 휘하로 들어가 버렸어요. 은행의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일루미나티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근데 프랑스 혁명도 같이 참여해서 성공을 시키고 1814년 로스차일드가 움직였던 비엔나 협약을 통해 갖고 바티칸에 재입성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예수회가 다시 살아나 버렸습니다. 근데 그 일루미나티 지도자인 아담 바이스하프트가 뭘 믿고 그렇게 당당했는가 몰라. 우리 뭐 조직 해체되고 일루미나티라는 단어도 다 사라져도 우리는 살아남는다 이거야.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일단 프리메이슨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갔고요. 일루미나티가 예수의 잔당들이. 그리고 유대 금융 네트워크에 엮였단 말이야. 즉 돈이 많단 말이야. 또 세 번째는 기존의 그 독일 일루미나티 점조직이 있어요. 그게 아직도 살아있고. 네 번째는 당시 그 유럽을 뒤 휩쓸었던 그 계몽주의 영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그 계몽주의, 유대 계몽주의가 하스칼라라고 이제 강력했는데, 이 사회 분위기를 정부가 자기네들 해체했다 그래갖고 사회 분위기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독일 200개 프리메이슨 조직이 모두 유대 네트워크와 연관을 갖고 있었고요. 당연히 그 안에 예수회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회 사람들이. 작센, 헤센, 영국 왕실을 이루고 있는 그 sak스-고타, 그 독일 가문까지 모두 독일 그 유대 프리메이슨 안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게다가 대다수가 사회 지도층이에요. 교수, 귀족, 목사, 군장성, 장교, 서점주인 이러더라. 게다가 또 유대인들의 그 집성촌인 그 마인츠, 스파이어, 보름스, 트리어, 칼마르스가 탄생한 곳이죠. 트리어, 거기까지 모두 일루미나티의 조직이 철도처럼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 모든 조직을 다 움직이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운영하고 싶어 했었어요. 유대 계몽주의의 영향인데, 그 서구 지식사회 침투해서 상대주의, 자연주의, 자유주의를 설파한다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스 멘델스존이고요. 그 음악가 펠릭스 멘델스존의 할아버지죠. 또 조십 준츠라고 있었고요. 하일리 하이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배들이 누구냐면 모세스, 칼 마르크스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이 바로 유대 계몽주의 하스칼라 철학을 다 기본으로 깔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근대 철학인 줄 이 멍청한 놈들이 그거를 이끌어갔어. 이 서구에 다윈, 니체, 푸코, 하버마스 모두 이 멍청한 것들이 하스칼라 철학을 자기네들의 철학의 바탕으로 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프리메이슨이라고 불렀던 그 조직들의 구조를 보면 제일 윗대가리에 은행이 있습니다. 유대 은행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잔당들이 모였던 일루미나티 조직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지적 사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유럽 프리메이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게임이 끝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처음부터 게임이 끝이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 참 죽겠네. 20세기 후반에 가면 똑같아요, 조직이. 네? 조직이 똑같습니다. 런던 시티하고 월스트리트가 이 세계 구조의 꼭대기에 있고요.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각국 정부들이 그 밑에서 쫄쫄쫄 하수인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바티칸은 바티칸2로 바꿨어. 오죽하면 바티칸2야. 바뀌어갖고 세계화에 봉사하고 있고요. 대학, 언론, 대중들은 모두 세뇌가 되어 있고.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야. 나 이거 어쩜 좋아? 이거 어쩜 좋아, 이거? 그래서,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은 말이에요. 이제 신화적인 어떤 그 조직으로 바뀌었어요. 이 프리메이슨의 이름을 걸고 직접적으로 활동한 게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였어요. 그 프리메이슨 조직이 아직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프리메이슨 조직은 살아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아무도 신경을 안 쓰죠. 왜? 자기들의 목적이 다 달성이 돼버렸거든요. 민주공화국 자체가 프리메이슨이에요. UN, 유네스코, WHO, WTO 이 모두 다 이게 프리메이슨 사설 집단이란 말입니다. 아, 모르셨어요? 아이고 참. 교황청도요. 바티칸도 바뀌었잖아요.
추기경 집단은 P2라고 하는 조직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되고 있었고 1959년부터 요한 23세가 바티칸 2를 만들죠. 그래서 이 바티칸의 권력이 교황으로부터 구예수회 사람들한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은 게 로스차일드하고 가족은행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노예가 됐을까? 우리 스스로 노예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근데 민주공화국이 바로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체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국제공조는 국제공조가 아니라 국제음모예요. 주인과 노예 계약을 맺었다고. 각국 정부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종교의 교리에 관해서 스스로 의심하고 종교를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고 왜 그대로 믿고 가냐고. 이 모두가 다 18세기 이래 우리들을 노예로 만들어 놓은 다 도구들입니다. 이게 국제기구며 뭐며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된 거지 그들이 우리를 노예로 만든 건 아니라고 봐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예수의 집단이 어떻게 프로파간다두에하고 바티칸 2를 만들어냈는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번일 것 같은데요. 세 번째 그 예수의 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